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지욱 기자, 전문 기자 모시고 최근에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 개념과 기존 기술과 뭐가 다른지, 그다음 실제 적용 사례 이런 것까지 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예, 실리콘 포토닉스 요즘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광고부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10일 날 포스코 타워 역삼에서요, 실리콘 포토닉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 전반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를 합니다. 저희 밑에 이제 댓글에도 좀 달아놓을 텐데, 행사 안내를 할 수 있는 지금 굉장히 이 실리콘 포토닉스에 대해서 뭐랄까 좀 갑작스럽게 좀 확 떴다라고 해야 됩니까? 한 6개월 사이에 이 관심이 엄청 집중이 되고 있고, 사실 그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게 이제 실리콘 위에 포토닉스 기술을 이제 심는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 포토닉스라는 것은 결국은 빛, 광 전송에 대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광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 자체는, 왜 우리가 그 뒤에 뭐 PC 뒤에 보면 랜선 꽂으면 막 불 깜빡깜빡깜빡 하면서 데이터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런 광 트랜시버 만드는 회사들, 뭐 광 케이블 뭐 연결하고 해서 광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은 이미 굉장히 널리 오래전부터 상용화가 되어 있는 기술이고요. 근데 이 다 지금은 벌크형으로 부품 형태로 복잡하게 또 부피도 크게 되어 있으니까 요것을 반도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실리콘 위에 집적을 하자라는 게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입니다. 말하자면 좀 생산 비용도 좀 낮추고, 또 그 뭐랄까요, 크기 사이즈도 좀 줄이고, 실제로 보드 위에 좀 실장을 해서 기존의 구리 기반의 어떤 구리로 지금 다 데이터를 주고받거든요. 그러니까 구리 기반 데이터 전송을 이제 광으로 다 바꾸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실리콘 위에 광 케이블을 이렇게 까는 겁니까? 이제 뭐 제가 뒤에도 말씀드릴 텐데, 실리콘 포토닉스가 실리콘 기판 위에 포토닉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전기 신호를 일단 광 신호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전기 신호를 광 신호로 바꾸는 광 변조기, 예. 모듈레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예. 광 신호를 받으면 그걸 또 전기 신호로 바꿔야 되는 광 검출기가 또 예. 필요합니다. 포토 디텍터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보낼 때 이게 라인 하나로만 보내는 게 아니고 다중으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파장의 신호를 한 번에 병렬로 여러 개를 보낼 수 있게 하는 파장 다중화기, 예. WDM이라고도 하는데, 예. 그것도 하나의 구성 요소고, 빛이 이렇게 오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광도파로도 실리콘 포토닉스의 주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빛을 공급하는 레이저 소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레이저를 일반적으로 많이 썼는데, 뭐 어디 또 최근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레이저 그 소스 자체를 레이저가 아니라 마이크로 LED로 활용하는 뭐 스타트업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구성들이 이제 실리콘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네. 네. 얼핏 들으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 케이블 TV 같은 경우에 동축 케이블에서 구리선으로 있던 걸 갖다가 광 케이블로 바꾸면서 굉장히 빨라지고 했던 그런 거가 좀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기존 구리 기반에 비해서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얼마나 빨라지는 겁니까? 지금 보십시오. 그 HBM과 그 GPU가 통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HBM은 지금 뭐 채널이 뭐 1024개 뭐 이렇게 돼 있고, 앞으로 늘어나는 뭐 2배로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는 구조로 돼 있는데, 이 채널을 늘려야만 이제 데이터 뭐랄까요,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구리 기반 인터커넥트 기술에서 이제 채널당 최대 전송할 수 있는 그 전송 속도가 최대 한 100기가bps 정도 됩니다. 초당. 근데 뭐 이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이긴 한데, 실리콘 포토닉스는 뭐 채널당 200기가bps. 그러니까 이것은 최소가 200기가bps. 아까 최대보다 2배는 더 빠른 거네. 최소가.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중으로 이렇게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기술을 이제 하면은 그게 뭐 200기가bps가 될 수도 있고, 2개면은 뭐 400, 뭐 600, 800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200기가bps면은
굉장히 그 화질이 높은 초고화질 영화 네. 뭐 수백 편을 1초에 1초에 전송할 수 있는 굉장히 빠른 전송 속도이고요. 이게 음. 이제 광이 또 주목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구리선을 통해서 전기를 흘리면 이 손실이 또 있어요. 손실이 저항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열도 나고 전력도 많이 쓰는데 이 빛은 손실이 없습니다. 광 손실이 거의 없고요. 예. 그러니까 전력 소모량도 일반 구리보다 음.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될 수 있고 뭐 또 조금 먼 거리까지도 이제 음.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뭐 이게 또 최대의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거의 빛의 속도로 이렇게 네. 전송할 수 있는 거네요, 진짜. 빛의 속도가 뭐 무슨 뭐 거의 30만 킬로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거하고 좀 개념은 좀 다르고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빛을 쓰는 만큼 손실이 더 적고 데이터를 빨리 보낼 수 있다가 핵심이죠. 그럼 왜 지금 이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 갑자기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는 겁니까? 지금요, 지금 글로벌의 어떤 기술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요 테마가 AI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나왔지만 경이로운 숫자가 나왔거든요. 중국의 그 GPU를 팔지 말라, 4월 초부터. 예. 그게 그래서 뭐 25억 달러, 말하자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조 원 정도 되는 예. 돈을 그 매출을 손실로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시장 예상치보다 실적이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다음 분기에도 거의 그 손실이 한 80억 불 정도 될 건데 예. 거의 10조 넘는 이제 뭐 팔 수 있는데 못 파게 된 거니까 그런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예측한 가이던스에 거의 부합하는 수준의 매출 그 가이던스를 제공했단 말입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깔려고 하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 예. 그리고 그렇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뭐 GPU는 GPU 때 당연히 잘 팔리는 거고 지금 SK하이닉스, HBM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은 물론 죽쓰고 있지만 그런 수요도 굉장히 많아지고 뭐 쉽게 얘기하면 무슨 뭐 전력 부품들, 변압기 이런 것도 지금 완전 호황이잖아요. 네.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많이 쓰게 되니까. 예. AI 기술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가속기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깔리게 되면서 이 데이터 손실에 대한 어떤 거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없을까? 어떤 게 이제 솔루션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는 게 실리콘 포토닉스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뭐 서버 렉과 렉 사이에도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고요. 또 GPU와 GPU 사이도 또 데이터 전송해야 되고 GPU와 HBM도 데이터를 그 안에서도 데이터가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인프라 안에서도 예. 그것을 지금은 다 구리로 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렉 안에서 뭐 안팎으로 구리로 하고 있던 것을 실리콘 포토닉스로 바꾸면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예. 뭐 전력 소모량도 줄어들고 또 소위 열도 줄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소위 말하자면은 뭐 옛날에 그 무슨 지브리인가요? 뭐그 사진 만화풍으로 바꿔준 무슨 지브리 스튜디오 풍으로 바꿔주고 예. 근데 그 뭐 오픈 AI 샘 알트만이 뭐 무슨 GPU가 녹고 있다라든지 뭐 예,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예. 결국은 그 뭐랄까 지금 이제 챗 GPT 써보셨겠지만 뭐 이렇게 뭐 질문하면 얘가 깜빡깜빡 하다가 말을 좀 늦게 하잖아요. 예, 그게 예. 다 데이터를 예, 예.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을 구리해서 실리콘 포토닉스로 바꿨을 때는 그 속도가 엄청 빠르게 갈 수 있다. 기존 인프라로도 뭐 이런 것 때문에 AI 성능을 굉장히 개선시킬 수 있겠네요. 네, 지금 그래서 뭐 굉장히 이제 핫하죠. 이것은. 예. 어쨌든 전반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강한데 이 AI 데이터 기존 AI 데이터 센터의 효율이랄까 성능이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높일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계속 돈을 엄청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걸로 바꿨을 때는 이제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아까 보면은 이게 핵심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 네. 지금 그럼 이런 뭐 칩들은 어디서 지금 생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뭐 결국은 파운드리 업체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경우가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뭐 45나노 이런 소위 지금 치면은 이제 뭐 2나노, 3나노 나오는데 45나노는 뭐 노후 공정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요 정도 공정에서도 이 뭐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뭐 45나노 포토닉스라는 공정 이제 보유하고 있어서 고객사들 만들어주고 있고 TSMC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어떤 그 공정에서 실리콘 포토닉스 제품을 생산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메모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안 하고 있습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기술원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구는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포토닉스 공정은 제가 지금은 없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 설명을 하다 말한 것 같은데요. 그 리얼 패키지 옵틱스, MPO라는 뭐 이런 기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가장 상용화에 근접해 있고 이제 만약에 지금 상용화가 된다면 MPO 좀 가까운 데서 이제 각자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는 칩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광변족이라든지 검출기라든지 네. 파장 다중화기라든지 레이저 소스 같은 걸 심어갖고 칩으로 만들면 양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양쪽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 별개의 패키지 형태로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 사이는 뭘로 연결하느냐? 구리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광섬유로 연결이 돼요. 실 같은. 예. 근데 속도는 빠르고 뭐 그 전력 아주 소모 얇은 강 케이블 같은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시스템 관점에서 봤을 때는 MPO 방식은 아마 뭐 또 어떤 특정 영역에서는 이 방식이 쓰일 텐데 이게 예. 사실 중간에 이제 실 같은 게 연결되어 있는 거기 예. 때문에 이게 뭐 좀 약간 내구성에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시스템을 구성할 때 뭐 복잡하잖아요. 또 예. 이 보드 위에서 또 뭐 선으로 연결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MPO 자체는 이제 그런 기술이고 예. 지금 MPO의 다음 기술로 되게 주목받는 게 이제 CPO라는 겁니다. 예. 코어 패키지드 옵틱스라고 해서 예.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다 묶어버리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내구성이라든지 어떤 그 시스템 어떤 그 뭐 뚜껑을 열었을 때 어떤 예. 그 간결성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MPO 그러니까 예. CPO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약간 그런 개념을 보면 됩니까? 옛날에 뭐 다이오드라든지 뭐 커패시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하나로 뭐 분리선을 연결을 했던 개념을 갖다가 하나의 칩에 그렇죠. 정착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는 그렇죠. 그런 개념을 보면 됩니까? 그게 이제 그거를 노리고 있는 게 이제 CPO입니다. 예. 이 CPO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보드 하나가 다 CPO처럼 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왜냐면 GPU하고 HBM하고 혹은 GPU와 뭐 GPU 사이 뭐 여러 개 연결해 놓고 뭐 두 개를 박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걸 하나로 CPU 예. 뭐 패키징 해가지고 하나로 붙여 놓으면 예. 아주 뭐 간결하게 이제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예. 어제 이제 오늘 촬영 날짜가 5월 30일인데 네. 이제 현지 시간으로 28일 날 AMD가 네. 에노셈이라는 이제 또 네.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이 회사가 이제 CPU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목 자체도 우리가 AI 가속 뭐 AI 기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리콘 포토닉스의 CPU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에노세미를 인수를 하기로 하였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에노세미는 CPU 기술 그러니까 AMD는 에노셈의 CPU 기술을 좀 이제 갖고 오기 위해서 결국 패키징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이제 인수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에도 이제 라이팩이라는 이제 한국 스타트업입니다. 예. CPU 기술 갖고 있다라고 하는 회사도 예. 있고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스타트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포토니솔이라고 저희가 과거에도 한번 이제 네.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뭐랄까요 광 아이솔레이터 빛이 한 방향으로만 이제 왜냐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예. 이쪽에서 여기로 보내야 되고 반대편에서 여기로 보내야 되니까 그 기능을 하는 소자를 만든 게 이제 포토니솔이고요. 스타트업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아비세나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기존에 이제 빛을 레이저 다이오드로 이렇게 레이저로 이제 소스를 생성을 했는데 이 회사는 이제 마이크로 LED를 광원으로 사용하면서 뭐 전력 효율성을 더 낮췄다라고 했는데 아비세나 같은 경우는 삼성 벤처에서도 투자를 했고 SK 하이닉스도 직접 투자를 한 회사이고요. 또 그냥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 칩 그 자체에서는 에어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엔비디아도 이 회사에 투자했고 굉장히 이제 긴밀하게 같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제 에어랩스의 어떤 이 기술을 활용해서 GPU하고 GPU 간의 어떤 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포토닉스로 하겠다라는 게 이제 엔비디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그냥 글로벌 반도체 칩 메이커들 중에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도 AMD라든지
인텔이나 엔비디아 다 이 기술을 지금 적용하려고 지금 하고 인텔 있는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에 대해서 계속 선보여 왔고 네. 일부는 상용화를 해서 이제 좀 뭔가 서버 제품군이라든지 이런 데 좀 채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브로드컴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네. 마벨도 마찬가지고요. 음. 시스코 같은 경우는 뭐 네트워크 기업, 네트워크 장비 기업 아닙니까? 근데 여기도 어디 회사를 하나 또 인수를 해가지고 뭐 이런 쪽에 이제 우리가 진출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했던 국내에 CPU 잘하는 라이텍, 라이텍, 네. 네, 그 다음에 포토니소 이런 네. 기업들이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우리 컨퍼런스에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됐죠. 6월 10일 날 저희 네. 하는 컨퍼런스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요. 전반적인 CPU 기술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실리콘 포토닉스 네. 기술에 대한 트렌드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한국에서는 관련 기술을 뭐랄까요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산업부 차원에서 네. 이런 것을 좀 국책 과제로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한번 준비를 해볼까? 라는 단계에서 지금 뭐 내부적으로 이제 국책 과제 내기 위해서 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듣고 그럼 있습니다. 굉장히 선택이 커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뭐 어쨌든 이제 개발비나 연구비가 좀 나오면 네. 이제 기초 기술부터 조금 연구를 네, 네. 할 수 있는 뭐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니까 네, 네.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네, 뭐 이제 딜렉에서 이제 그 이번 실리콘 포토닉스 세미나 준비하다 보니까 네. 이와 유관한 세미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새롭게 이제 다른 기술인데 굉장히 좀 뭔가 이제 뭐 많은 이제 공부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돼 있어서 네. 한번 이 세미나에서 한번 그것도 교류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쨌든 앞으로는 이제 이 산업을 향후 한 10년 이상은 AI가 무조건 다 이끌어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구글도 iO에서 뭐 또 새로운 AI 애플리케이션들 뭐 예를 들어 뭐 무슨 그 화상 통화 할 때도 이 네. 사람이 뭐 영어로 얘기하면은 나는 한국말로 얘기해도 이 사람 저- 들을 때는 영어로 얘기하는 것처럼 입모양까지 이제 바꿔 한다든지 굉장히 뭐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이 생성형 AI와 여러 가지 이제 이거 붙으면서 이제 뭔가 삶이 바뀌고 있는 것을 이렇게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할 때도 사실 지금 챗 GPT라든지 뭐 퍼플렉시티라든지 활용해가지고 업무에 예. 활용하는 예. 사례들이 굉장히 그렇죠. 늘어나고 있는데 예. 앞으로 10년은 무조건 AI로 갈 것이기 네. 때문에 네. 그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좀 더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네. 반도체 기술,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 뜰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점점점 AI 기능이 좀 더 정교해지고 빨라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네. 기존의 그 하드웨어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빛으로 이렇게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실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이야기로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